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잠시 편안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시고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며 저와 함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권력의 잔혹함과 한 인간의 숭고한 용기가 만나는 가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 그는 죽어서도 왕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차가운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그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을 때 과연 누가 어떤 용기로 모두가 외면한 그의 마지막을 지켜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시계를 145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문종이 제2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이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단종입니다. 12살이면 어떤 나이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죠. 친구들과 뛰어놀고 부모님 품에서 응석을 부려야 할 나이인데 어린 단종에게는 그런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어린 아들이 걱정되어 신하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말입니다. 특히 자신의 동생인 수양대군에게도 조카를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의 등 뒤에서 이미 거센 권력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한밤중의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이 차례로 살해되었고 권력의 향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4살 소년의 눈앞에서 자신을 보호해주던 어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궁궐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 어린 단종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왕이었기에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정의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왕이라는 화려한 새장에 갇힌 채 날개를 펼칠 수 없었습니다. 2년 후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는 조카인 단종에게 왕위를 물려받겠다고 강요했습니다. 15살의 단종은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고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조카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불안해했습니다. 실제로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충신들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발각되었고 사육신은 모두 참혹하게 처형당했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가까이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멀리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군으로 단종의 신분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을 뒤로하고 단종이 유배를 떠나던 날 하늘도 슬퍼했는지 비가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향한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였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험준한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 배 없이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17살의 소녀는 그 고립된 섬 아닌 섬에 갇혔습니다. 청령포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수많은 궁녀와 내관들의 시중을 받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시를 지으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몸짝 없는 그림자가 푸른 산을 헤매누나 자신의 처지를 피를 토하며 우는 소쩍새에 비유한 이 시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의 여름 큰 홍수로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영월 읍내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세조는 금부도사를 영월로 보냅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 영월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단종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하고 담담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귀양을 떠나 결국 사약을 마셔야 했던 한 인간의 삶, 그 짧은 인생의 무게를 생각하면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명을 내립니다. 왕이었던 사람의 시신을 아무렇게나 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신을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종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종의 시신을 거둔다면 그것은 역적을 동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삼족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식까지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종의 시신은 강가에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거두지 않는 시신이 되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상감마마께서 절이 되시다니. 백성들의 탄식 소리만 강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침묵을 깬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 고을의 호장, 엄응도였습니다. 호장은 지방 관아의 아전 중 우두머리 격이지만 중앙 관리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높은 벼슬도 막강한 군사력도 없는 그저 평범한 지방 관리였습니다. 엄응도는 강가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폐위되었다 하나 한때 우리의 임금님이셨다. 어찌 옥체를 저리 짐승의 먹이가 되게 둔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뇌리에도 삼족을 멸한다는 세조의 섯을 펄언 엄명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응도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차가운 물 속에 잠겨있는 어린 단종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면 내 가족이 죽는다. 하지만 의를 외면하면 나는 평생 짐승만도 못한 놈으로 살아야 한다.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서 엄응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오갔을 겁니다. 조용히 넘어가자는 현실의 목소리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싸웠겠지요. 그에게는 늙은 부모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단종의 시신을 거둔다면 이 가족들이 모두 화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응도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찌 왕의 시신이 강물에 떠다니는데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내가 가서 시신을 수습하려 한다. 가족들은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호장님, 제발 그런 일에는 나서지 마세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엄응도는 단호했습니다. 이 일을 피하면 나는 평생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허나 불의를 보고 피하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충성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은 왕에 대한 연민, 인간으로서 마지막 예를 다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한 시대의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결연함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영월의 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강물 위에는 안개가 희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엄응도와 그의 아들은 조심스레 집을 나섭니다. 삽과 호미를 들고 최소한의 등불만 간직한 채 발걸음을 죽여 강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흰 수에 단종의 시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응도는 주변을 한참 둘러본 뒤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절을 올렸을 것입니다. 폐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미천한 신이 마지막 길을 모시겠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러나 하늘과 땅은 알고 있었을 그 한마디. 그들은 조심스럽게 단종의 시신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이 젊은이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몽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추위에 굳어버린 작은 몸,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손과 발. 그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폐하, 이 미천한 신이 더 일찍 나서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단종을 조심스레 준비해 온 관에 모셨습니다. 큰 관도, 화려한 명기와 유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 옷깃을 곱게 여며주고 얼굴을 정갈히 가려주는 그 손길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신을 묻어야 하는데 날은 춥고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땅을 팠습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소리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차가운 땅은 쉽게 파헤쳐지지 않았고 이마에는 식을 줄 모르는 땀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 깊이가 나오자 어몽도는 아들과 함께 단종을 조심스레 땅속에 눕혔습니다. 장례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치러졌습니다. 곡소리도 북소리도 없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 전까지 서둘러 모든 일을 마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흙을 덮고 작은 돌을 올리고 주변 풀잎을 다시 세워 누가 봐도 흔적을 찾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어몽도는 아들과 함께 무덤 앞에 다시 한 번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이곳에서라도 편히 쉬소서. 언젠가 후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능으로 모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일로 자신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평생 양심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 그 길로 짐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영월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면 당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름도 숨기고 각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충절을 지킨 대가는 가혹한 도피 생활과 가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오랜 세월 동안 어몽도는 이 사실을 크게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까운 몇 사람에게만 조심스레 이야기를 전했을 뿐입니다. 시대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세조의 치세가 끝나고 그 뒤를 이은 예종, 성종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종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0년이 훨씬 지난 1698년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다시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단종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 시호를 단종이라 올리고 왕릉을 조성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몽도의 후손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선조 어몽도가 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냈습니다. 이 증언들을 토대로 현재의 영월 장릉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충신 어몽도, 여기 잠들라. 숙종은 어몽도를 추모하여 관직을 추징했습니다. 비록 어몽도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행한 그의 정의가 2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몽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도 아닙니다. 하지만 왕을 등 뒤에서 지키지 못한 수많은 대신들이 침묵하던 그때 그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엄을 무릅쓰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선택은 거창한 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최소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최소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권력이 무서운 시대일수록 말입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른 척 눈을 돌렸을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양심이 시키는 일을 선택했을까? 오늘날 우리는 영월에 가면 단종의 능인 장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어문도의 흔적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권력은 언제나 강자에게로 흘러가지만 역사는 때로 이름 없는 약자의 양심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조선의 왕도 아니고 영월의 호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곤 합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불이 되더라도 양심을 지킬 것인가 하는 순간들이죠. 단종과 어문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긴 세월을 건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린 왕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비극의 마지막 장을 장엄하게 마무리한 어문도의 용기는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가슴을 비춥니다. 진정한 충절과 용기는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기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삽을 쥐고 한 삽의 흙을 떠올리는 그 순간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계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순간 이건 아니지라고 마음속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역사의 한 줄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영월의 강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진지하게 떠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문도가 지키고자 했던 그 양심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단종과 어문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역사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끝까지 지켜낸 또 한 사람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한 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각자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